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김유정 선생님의 만무방이라는 작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문학 공부 좀 해보신 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문학에서 해학의 김유정, 풍자의 채만식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골개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해학과 풍자로 이루어진 미의식들을 골개미라고 하는데요. 해학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김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고1 교과서에 그 김유정 선생님의 봄봄 같은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김유정 선생님의 해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웃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웃기는 이야기 속에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이 같이 녹아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제 강점기에 일어나는 사회 현실에 대한 논의들 또한 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겪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텐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 문제나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 문제를 사회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개인의 탓에서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분명히 사회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제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개인의 노력이 모자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은 문제의 원인을 조금 잘못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작품의 제목이 되는 만무방이 대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무방이라는 말이 잘 안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염치 없이 막돼 먹고 파렴치한 사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나? 그러면 양아치라고 할까요? 건달새끼?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범한 인물이 만무방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셈일 텐데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인물은 크게 두 명이에요. 응호라는 인물이 있고 응칠이라는 인물이 있죠. 응호가 동생이고 응칠이 형이에요. 근데 응칠이라는 인물은 원래 굉장히 성실한 농사꾼이었는데 빚을 많이 지고 그 뒤로 도박이나 절도, 강도, 폭행 이런 걸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다녀오기도 하고 전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만무방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재밌는 거는 소설 초반부에 보시면은 만무방이 된 응칠이라는 인물이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술집이라든지 도박판에서 자신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용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응칠의 무용담을 듣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응칠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강도를 통해서 한탕 벌었다가 걸려서 감옥 간 얘기를 했을 때 자기들은 아무리 벌어도 맨날 벌이가 비슷비슷한데 한탕 벌어버리는 당신이 오히려 부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응칠에게 술도 사주고 밥을 사준다고요. 이거 어때요? 들어보셨을 때 꽤 이상하죠? 사람들이 성실하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속된 말로 한탕주의라고 하죠? 한탕주의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쵸. 한탕주의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드리는 건 이런 이야기들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응칠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이게 사람이 언제나 가족이 보고 싶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동생인 응호가 살고 있는 마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응오는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농사꾼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형인 응칠은 응오 옆에서 그냥 여전히 만무방의 삶을 계속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글에 중심 사건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성실한 농사꾼인 응오가 추수철이 됐는데 아내가 아프다는 이유를 대면서 계속 추수를 미루게 돼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계속 미루는 게 기본적으로 이상한데, 세상 살다 보면 이상한 사건엔 이상한 이유가 있고 특별한 사건엔 특별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응오라는 인물은 지주와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지주나 마름과. 소작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작농이라는 건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오는 빚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추수를 이만큼 했을 때 빚을 갚고, 그리고 도지라고 하거든요. 땅을 빌린 것에 대한 돈을 도지라고 하죠. 도지를 내고 이거저거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응오가 마름을 찾아가 가지고 이거 조금만 감면을 해주면 안 되냐,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 안 주겠다는 뜻도 아니고 조금만 내야 될 돈을, 내야 될 쌀을 조금만 줄여주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쵸? 당연히 안 듣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해결을 못하면 왠지 누가 좀 해결을 하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그쵸? 응칠이 형이니까 그래도 형이 애정을 갖고 이렇게 마름이랑 지주를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아니, 우리 동생이 나름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좀만 봐주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먹지를 않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응칠은 만무방이라고. 그럼 얘기 좀만 들어봤을 때 우리 응칠이는 참을까 참지 않을까? 참지 않죠. 그래서 응칠이가 그 자리에서 지주 뺨을 때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입장이 되게 애매했는데 이 글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돼요. 추수를 마치지 않은 응오의 논에서 자꾸 밤마다 조금씩 벼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 흐름 잘 따라와 보신 분들은 마을에서 당연히 누구를 의심할까요? 현하게 뺨을 때려버린 응칠이가 벼를 훔친 도둑이라고 의심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억울함을 응칠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 경찰에 신고한다고 될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도둑을 잡아봐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깊은 밤에 동생인 응오의 논에서 벼를 훔쳐가는 도둑을 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깊은 밤에 기다리게 되죠.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도둑이 나타나게 되고 벼를 훔치는 도둑한테 가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면서 누가 이걸 훔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둑의 정체를 파악해 보니까 도둑의 정체가 논의 주인이었던 응오였던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슬픈 게 응오가 형한테 맞고 나서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건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글에서 흔히 얘기하는 주제의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상황적인 반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영어로 멋있게 얘기하면 뭐 상황적 아이러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논에 있는 벼를 자기가 훔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셈인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대체 이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응오가 만무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은 응오를 만무방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일제강점의 사회가 잘못한 거냐?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만무방은 사실 작품의 초반까지만 봤을 때는 마치 응칠 한 명만이 만무방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만 작품의 중반, 후반을 넘어설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응칠이처럼 한탕주의를 노리게 되는 당시의 조선의 농민들, 그리고 자신의 논에
별을 훔치는 응오까지도 모두 만무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개인적인 윤리관이 모자란 농민들을 비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없게끔 만들고 사람들을 만무방으로 만드는 사회 구조가 문제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주제의식을 도출할 때 인물의 어떤 윤리적 미비, 그리고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생각해보세요. 뭐 자기 걸 자기가 훔치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오늘 설명 처음 할 때 말씀드렸어요. 해악의 김유정이라고. 근데 분명히 해악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해악적인 요소들이 정말 말 그대로 개그적인 요소가 있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속된 말로 어이가 털려서 웃음이 나오는 거냐. 우리가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인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기 때문에 해악적 요소는 분명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유쾌하게 웃을 수 있을까?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도 저도 쓴웃음을 짓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김유정의 작품 세계, 뭐 봄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백꽃 같이, 동백꽃 같은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점순이가 감자를 내밀면서 네 집에 이거 없지 같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낭만적인 세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분명 웃음은 주고 있지만 깊은 사회적인 통찰을 보이는 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일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실 때 그 문제의 원인이 과연 나의 잘못일까? 혹은 나를 둘러싼 세계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또한 통찰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작품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